오늘도 멸치아담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평안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 중기 한양 장안에서 쌀집을 운영하던 김철수. 그는 비록 상인이었지만 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일어납니다. 김철수의 부모님이 갑자기 중병에 드셨습니다. 의원은 값비싼 약재가 드셔야 한다고 했지만 쌀집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절망에 빠진 철수는 마지막 희망으로 문중 어른인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진사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문가 출신으로 같은 김씨 성을 가진 철수와는 먼 친척벌이었어요. 철수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진사님, 저희가 비록 미천하지만 같은 김씨 혈족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생명이 위급합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김진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모욕적이었죠. 뭐? 내 놈이 우리와 같은 혈족이라고? 웃기지 마라. 상놈의 새끼가 감히 양반 문중에 들어와 헛소리를 하느냐? 김진사는 눈을 부라리며 계속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돈이나 만지는 더러운 장사꾼 놈이 무슨 김씨 문중이냐? 내 놈 같은 천한 것이 우리 조상님들을 욕되게 하는구나. 당장 썩 나가지 못할까? 철수가 계속 애원하자 김진사는 하인들을 불러 철수를 개패듯 때려 쫓아냈습니다. 철수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날 밤 철수의 아버지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도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났죠. 철수는 부모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무능해서 두 분을 이렇게 보내드리네요. 하지만 이 원한만큼은 꼭 갚겠습니다. 철수는 부모의 영전에서 맹세했습니다. 양반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제가 양반이 되어 저 오만한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신분이 뭐 그리 대단한 건지 보여주겠어요. 그 순간부터 김철수의 인생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조선 사회의 신분제 자체의 도전장을 내밀 작정이었어요. 부모의 장례를 마친 철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쌀집과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미천을 마련한 뒤 한양을 떠나기로 한 거죠. 그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완벽한 양반으로 변신하는 것. 철수는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김학사라고 소개했어요. 한양에서 온 선비라고 하니 마을 사람들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공부하다가 번잡한 곳을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학문에 전념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철수는 낮에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혼자 한문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상인으로 살며 기본적인 글은 알았지만 양반 수준의 학식을 쌓으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마을에서 철수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가 가르친 아이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고 어른들도 그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양 양반답게 학식이 높으시네요. 하지만 철수는 공부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마을의 농사일도 도왔고 장사 경험을 살려 농산물 판매도 도왔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수입이 늘어나 형편이 나아졌죠. 학사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기 좋아졌습니다. 3년이 지나자 철수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의 언행이 완전히 양반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때 철수에게 기회가 왔어요. 마을에서 가장 큰 어른인 최진사가 찾아온 거죠. 최진사에게는 똑똑하지만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철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김 박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놈이 재주는 있는데 시험 운이 없어서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소생이 한양에서 여러 급제자들을 배출한 경험이 있사옵니다. 영민한 도령을 꼭 급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수는 최진사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이 그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을 열쇠가 됩니다. 철수는 최진사의 아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그 아들이 정말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이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고 철수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김 박사님은 정말 대단한 스승이십니다. 최진사는 철수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철수의 계획이 원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신뢰를 완전히 얻은 철수는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릴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학식 있는 선비로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진짜 양반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어느 날 최진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학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어느 가문 출신이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학식이 워낙 뛰어나시니 분명 명문가 출신이실 텐데요. 철수는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생은 안동 김씨 명문가의 서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자는 적자들의 견제를 받기 마련이라. 그래서 고향을 떠나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동 김씨는 조선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였거든요. 그렇다면 족보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분가하면서 따로 족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철수는 집으로 가서 정교하게 만든 가짜 족보를 가져왔어요. 그가 몇 달 동안 밤을 새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족보에는 그럴듯한 조상들의 이름과 관직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실제 역사 인물들과 연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철수는 한양에서 상인 생활을 하며 얻은 정보들을 총동원해서 완벽한 가짜 족보를 만든 거죠. 보십시오. 이분이 제5대조 할아버지이신 김문정공이시고 이분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우신 4대조 할아버지십니다. 최진사는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한 가문이시군요. 이런 명문가 후손이 우리 마을에 계시다니. 철수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자라 어깨가 좁습니다. 그래도 조상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철수는 마을에서 김대감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최진사는 물론이고 다른 양반들도 그를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최진사가 철수에게 제안한 겁니다. 김대감님, 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딸이 나이가 차서 혼담을 놓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김대감님과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철수는 속으로 환호했지만 겉으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서자 출신이라 부담이 되지 않으실까요? 무슨 말씀을? 대감님 같은 분이라면 저희 집안의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철수는 최진사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한때 상놈이라고 욕을 먹던 그가 이제는 진짜 양반 가문의 일원이 된 거죠. 혼례식 날 철수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이제 당신을 곧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기대된다. 결혼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장인 최진사의 도움으로 지방 관직을 거쳐 드디어 한성부 관직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정식으로 정삼품 통정대부 김대감이 된 거죠. 20년 만에 한양으로 돌아온 철수.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근사한 갓을 쓰고 비단 옷을 입은 모습은 그 누가 봐도 고위 관료였습니다. 철수는 한양에서 가장 좋은 동네에 큰 한옥을 샀어요. 마당에는 연못을 만들고 정자를 세웠으며 수십 명의 하인들을 거느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양반다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대감님, 오늘 궁중연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알겠다. 준비하거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궁중 연회에서 철수는 숙명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연회장에 들어선 철수는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진사였습니다.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김진사는 철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20년 전의 철수는 남루한 옷을 입은 상인이었지만 지금의 철수는 위풍당당한 고위 관료였으니까요. 김진사가 철수에게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소생은 김진사라고 합니다. 안동 김씨 대감님이시지요? 소생도 같은 김씨 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철수는 속으로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20년 전에는 같은 김씨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던 놈이 이제 와서 같은 문중이라니. 철수는 냉랭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군요. 하지만 김씨라고 다 같은 김씨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사는 당황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문중의 격이 다르면 함부로 같은 족속이라 할 수 없는 법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안동 대종가 출신인데 진사님은 어느 파이신지요? 김진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계급 차이가 너무 났거든요. 소생은 반개 쪽이라.
그렇다면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친근하게 구시지 마시고요. 철수는 김진사를 차갑게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양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사가 김대감님께 무례를 범했나 보네. 아무리 같은 성씨라도 격이 다른데 함부로 그래서야 되겠는가. 김진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굴욕감과 분노로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철수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의 위패 앞에 절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드디어 그놈을 만났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철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김진사 개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완전히 몰락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수는 토지 매입이었어요. 철수는 김진사가 소유한 농토 주변의 땅을 모두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누군가 땅을 사들이는군. 덕분에 우리 땅값도 오르겠네. 하지만 몇 달 후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철수가 김진사의 농토로 가는 모든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담장을 치고 문을 걸어 잠가서 김진사가 자신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땅에 가려면 길을 내주셔야 하는데. 하지만 철수의 하인들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사유지라서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김진사는 관청에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결국 김진사의 농토는 고립되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는 더욱 치명적이었어요. 철수는 김진사의 아들이 과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물론 거짓 증거였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짓이었어요. 김진사댁 도련님이 답안지를 미리 봤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증인도 있고 물증도 있습니다. 관청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김진사의 아들은 과거 급제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시험 응시도 금지되었어요.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 사라진 거죠. 세 번째 수는 경제적 파탄이었어요. 철수는 김진사가 빌린 돈의 채권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환을 요구했어요. 대금을 즉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사는 돈을 구하려고 동분서주했지만 철수의 영향력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국 김진사는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몇 달 만에 김진사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한때 거만했던 양반가가 이제는 거지 신세가 된 거죠.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철수는 김진사를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들였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김진사를 보며 철수는 드디어 정체를 밝혔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김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20년 전 당신이 개 패드 때려 쫓은 쌀집 아들 김철수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럴 리가. 양반이란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보십시오. 이제 제가 진짜 양반이 되고 당신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어요. 철수는 김진사에게 마구간을 치우는 일을 주었습니다. 한때 거만했던 양반이 이제는 말똥을 치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된 거예요. 철수는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늘에서 절 지켜보고 계시지요. 신분이란 것이 얼마나 거짓된 허상인지 느낍니다. 훗날 철수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이미 그는 실력으로 인정받은 훌륭한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백성들은 오히려 그를 더욱 존경했습니다. 김대감은 진짜 양반보다 양반다운 참된 양반이지요. 이렇게 해서 김철수의 통쾌한 복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신분제의 모순을 몸소 보여준 인물로 후세에 기억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을 넘어서 당시 사회 신분제도에 대한 도전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신분이란 게 결국 얼마나 허상인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됨됨이와 능력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철수가 보여준 건 복수의 쾌감도 있지만 더 나아가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는 한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비록 조선시대 이야기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